해부도에 들어가려면 조력발전소가 있는 시화방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화방조제 위를 한참 달리다 보면 풍력 발전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태양광 발전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시화호 위에 시험 운행 중인 수상 태양광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 용량을 63.8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안산시와 한국서부발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도시공사는 수상 태양광으로는 세계 최대 용량인 102.5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화호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화석연료를 이제 지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대부도에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로는 이제 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맞는 저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생산되는 또 전력기금을 RS 판매금으로 시민들 복지에 또 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대부도 주민들은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편입 25년 됐는데 이런저런 굵직굵직 한 것들의 사업을 많이 했죠. 주민설명회도 맞죠. 관습적인 주민설명회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25년 되도록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 이유는 관습적인 설명에 간섭적인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관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주민설명,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의 한 사람 얘기가 아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돼야 되는 거죠. 틀에 짜여진, 각본에 짜여진. 수상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주민만이 아닙니다. 수상 태양광이 환경을 생각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지만 환경단체에서도 시화호에는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화호가 개발의 광풍이 불고 나서 한 10년 정도 휴식 기간이 있었고 이제 다시 MTB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 근래 2-3년 근래서부터는 점점 저 새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시화호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상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과 환경단체. 시화호에 설치되는 수상 태양광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현장 포착 사실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1987년 착공해서 1994년 완공된 조력발전소 시화방조제입니다. 제 뒤로 풍력발전 보이시죠? 시화방조제가 생겨나면서 인공호수 시화호가 생겼고 이곳의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화호는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려는 찰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태양광이 우리나라에 처음 설치된 것은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주목받은 이유는 총 3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수면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과 농지 전형이 전혀 없다는 것. 둘째, 녹조 방지 효과 등으로 어류 생태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셋째, 반사되는 열을 최소화하는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소보다 발전 효율이 10% 이상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 시화호와 새만금에도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안산시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안산시 도시공사 그리고 안산시민햇볕발전 협동조합이 그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이게 알려졌고요. 그러면 안산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지역의 여러 현안이 돼서 논의가 됐고, 저희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녹색에너지과가 담당 부서라서 저희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녹색에너지과는 사실은 초반에는
좀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좀 그 MOE에 대한 내용을 좀 차근히 체크하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화호에 설치되는 수상 태양광은 세계 최대 규모인 102.5 메가와트 규모로 약 3만 5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총 사업비는 2,460억 원, 면적은 약 1.12제곱킬로미터로 약 34만 평에 이릅니다. 약 1만여 명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며 102.5 메가와트 중 2.5 메가와트 약 4억 8,500만 원 정도를 주민들에게 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한국서부발전과 안산시민 햇빛협동조합이 각각 49%와 48%의 지분을 가지며 안산도시공사는 3%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일단 사업 추진에 관해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수상태양광이 시화호에 설치된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작진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3%의 지분을 갖게 되는 안산도시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 참여한 것은 서부발전하고 안산햇빛발전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향후에 그 허가권은 안산시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 이후에 감시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산도시공사라는 저희 조직이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넣어서 그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안에서 정확하게 안산시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해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도시공사가 이곳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안산시민 햇빛협동조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3%의 지분을 가지고 시화호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시화호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발전 기금, 주민지역 지원 기금을 통해서 안산시 재정 지원의 자전 긍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화호 조력 시설과 함께 그 경광형 수상 태양광 시설을 조성을 해서 추가 관광 유발하는 효과가 또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준비 단계부터 건설, 운영 20년 동안 지역 주민을 활용을 해서 한 1,16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상 태양광이 설치됐을 때 관광 자원과 학습장 일자리 창출과 안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단점은 없는 것일까? 안산시 의회 나정숙 시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상태양광의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시화호의 수상태양광을 놓은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과 함께 또 그동안의 시화호 우리 수질의 오염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했던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화호 오염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그 오랫동안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고 또 대부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협의되거나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화호에 수상태양광을 한다면 아마 많은 반발과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생활터전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되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고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 제작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청 녹색에너지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은 행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환경 영향 가기 전에 지역의 영향, 또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손에 댄 다음에 환경 영향 받는 거지. 지금도 환경 영향 받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절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손해가 있다면 손해.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 담당 공무원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상 태양광이 설치됐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절차를 강조하면서 정작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이 바른 행정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한국서부발전과 안산시민 햇빛협동조합과 안산도시공사는 이미 수상 태양광을 시화호에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실시되기 전이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시화호 수상 태양광 설치에 따른 의문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대부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는 거지라는 내용적인 걸 몰라요. 주민들은 지금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건가? 그리고 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시민들은 특히 대부도에 사는 주민들은 시화호의 수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수상 태양광이요? 네네. 혹시 알고 계세요?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다라는 거?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고 계셨어요? 네. 아,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한 거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지난 2018년 9월 업무 협약서 체결 후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산시에서는 그 누구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안산시는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TV로드 한빛방송 현장 포착 사실은 작가 김광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저희가 네, 네. 수상 태양광 관련해서 인터뷰 좀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방송이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뭔가 더 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좀 진행하고 있어요. 안산시 담당자는 태양광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언론의 노출을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곳 대부도 주민들에게 시화호는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1987년 시화 방조제가 생긴 후 대부도 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화하고 간척지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에요. 시화호하고 간척지는 어민 보상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간척지가 만들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원가 보상으로 환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만들어진 그 토지예요. 그렇다면 저는 대부도의 어획권은 결국은 시야방조제가 갈취해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화호랑 간척지는 주민들 마음속에 어딘가 응어리 되어 있는 그러한 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인공호수인 시화호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선착장은 문이 잠겨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조업할 수 없는 곳에서 조개를 캐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화호는 시화방조제 건설로 죽음의 호수로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었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에게 아픔인 시화호는 또다시 주민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 설치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시화방조제 건설 때처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단기적인 일자리일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일자리 뭐 있을까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일자리? 청소하는 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도의 굵직굵직한 사업,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골프장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또 다른 데 한두 개 생겼는데 결국은 한직이고요. 한직인데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일반적으로다가 한 몇 개월 있다 1년도 못 입고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태양광을 하면서 일자리? 난 듣는 지 처음이에요. 태양광에 일자리 생기나요?
주민들은 차라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을 하라고 말합니다.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왜 시와호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곳은 대부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것은 시와호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 시와호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그리고 수상 태양광 발전까지 생기면 재생에너지 단지가 생기고 다양한 경제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반대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와 방조제 건설 이후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죽은 호수라고 불렸던 시화호.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상 태양광 설치로 인해 다시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변할 수도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갯벌이 지금 쪽에서는 살아나고 있으니까 갯벌이 살아나면 저서 생물도 같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서 이제 새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가장 생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 수상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 수상 태양광으로 인해 시화호가 또다시 죽음의 호수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친환경적인 거는 해소와 맞는 물과 맞는 그 사업을 해야 최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태양광 발전은 과연 물하고 맞는 거냐? 친환경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태양광에만 있는 거지 시화호하고는 조금 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대부도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시화호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시화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오픈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 오픈은 언제 되느냐? 결정이 났을 때 되죠. 그럼 오픈은 크게 될 것보다는 작게 되죠. 왜?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난 결정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오픈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요. 과연 조력발전이 되겠느냐? 댐 방식으로 맞춰서 국책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냐? 담소에서 시화호에서 버거우니까 조력발전.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아까 얘기를 마무리를 짓자라 그러면 과연 환원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지역 주민한테 환원 사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력발전 자체도. 주민들은 시화호 수상 태양광 설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화호는 한 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아픔을 겪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수상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인 곳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2020년에는 수상 태양광이 저곳에 설치돼 있을 것입니다.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것이 화석 에너지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도 미래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한국 서부 발전에 물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지난해 9월 MOU를 체결했음에도 왜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주민 설명회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민원에 대한 해결 부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이제 주민 공청회를 처음 했어요. 저 안산시 시의회 주관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시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고 시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 안산시에 관련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 일정을 저희들이 다 잡았었던 거죠. 설명회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날도 공청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거다. 주민들이 수용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잡은 데가 이제 대부도동이에요. 대부도동 주민들을 통해서 설명회 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시화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공청회도 지난 5월 처음 실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청소 정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비든 근로자든 안산시에 있는 분들을 우선 차용하고 장비도 안산시에 있는 거 먼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준공하고 그 다음에 향후 20년간 운영할 때까지 운영기간 그 근무하는 근무자도 있을 테고 하다 보면 아마 2,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태양광은 좀 설비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규모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 갖다 보면은 설비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하면은 근로자 투입 비율은 거기보다는 작겠죠 아무래도. 설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규모를 봤을 때는 용량은 100메가더라도 그다음에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건설할 때까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102메가와트 진짜 운영할 때는 한 10명 정도나 15명 정도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인력이 작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상 태양광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서부발전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건립 초기에만 많은 인력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 후 운영될 때에는 10명에서 15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상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도 10명 내외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상 태양광 설치의 장점이라고 했던 일자리 창출은 초기에만 반짝하는 것일 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수상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환경 영향 평가 부분입니다.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화호에 생기게 될 녹조 현상, 그리고 조류의 배설물이 묻은 태양광 모듈을 청소할 때 나올 수 있는 화학 오염 물질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일반 지금 수상 태양광 한 데는 담소의 민물이에요. 민물에 대해 했기 때문에 부식이나 이런 것도 적습니다. 근데 시화호는 아시겠지만 해수예요. 해수여서 녹슬지 않는 설비를 써야 됩니다. 모듈 밑에 있는 구조물은 서스 316이라는 재료를 써서 해수에도 녹슬지 않는 설비를 쓸 거고 그 시화호의 0.08%인가 요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밑에 수질 오염이라든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저수지 수면을 태양광 모듈로 다 덮었기 때문에 그런 녹조 현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철새가 왔을 때 모듈 위에 앉아서 똥을 싸놓게 되면 그 모듈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 모듈 오염된 부분을 세척제를 일부 다른 분들 태양광 운영분 화학 세척제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다 보니까 그 해수가 이제 오염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이 민물로 걸레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척하는 거지 세척제, 화학 세척제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시화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시행돼야 합니다. 그 주민들과 그 대화를 하려면 환경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대부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는 소규모로 자기가 쓰는 전기는 자기가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태양광이 건설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꼭 똑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 방법밖에는 없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이 최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최고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합의된 차선의 방법이 최고 좋은 결과를 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합의된 방법이 우선적으로 된다. 합의를 위하게 해도 어떻게 되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것을 하는지 나는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각자 자신에게 자꾸 던지면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봐요. 왜? 1987년 시화방조제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살아갈 터전을 잃었고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며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대부도의 주민들은 아직도 시화방조제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화호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은 그리고 안산의 시민들은 묻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시화호의 수상 태양광 설치를 추진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분명 시행돼야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면 그 사업은 시작될 수 없겠죠. 주민과 충분한 합의, 또 환경에 대한 고민이 최고의 합의점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